반갑습니다.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라이브로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유튜브나 제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에 댓글로 여러분이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이런 사연들을 좀 올려주시면 가급적 그와 같은 사연들에 대해서 저의 솔직한 의견을, 저의 지식, 기술, 경험, 그런 노하우들을 이와 같이 동영상으로 라이브로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운 거를 또 날로 먹으려고 또 저한테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건 주지 마시고요. 그래도 일상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텐데요. 유튜브 채널 HR리스트, 제가 유튜브 동영상 채널을 개설을 해서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거고요. 이미 저는 2009년 11월부터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HR리스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HR리 관련되는 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20년간 HR리 직무를 줄곧 해왔고요. 그리고 HR리 사업자로서 9년째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쌓은 지식적인 또는 기술적인 또는 실무 경험들, 이와 같은 노하우를 지금 무료로 필요하신 분에게 공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사실 평소에 있었고요. 그래서 가급적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서, 물론 글로는 제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글로 많이 공개되어 있는데, 영상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나와서 화면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런 컨텐츠는 유튜브가 처음입니다. 물론 시중에 한국 HRD 교육방송이라는 곳에서 동영상 강좌가 있습니다. 5시간 분량으로 HRD 담당자를 위해서는 HRD 실무 365일, 강사분을 위해서는 강의의 실무라는 동영상 강좌가 있는데, 이건 유료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경험들, 이것을 동영상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 사실 제가 나이가 젊거나 그렇다고 수려한 외모는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이렇게 직접 동영상에 출연은 안 하고 영상으로, 영상 자료로, 오디오로 이렇게 지금까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좀 소소한 이야기, 일상에 대한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댓글로 사연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화면에 직접 나와서 여러분에게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또 이렇게 동영상이 나왔고요. 아마도 제 유튜브 채널 HR리스트를 시청하신 분은 크게 3가지 부류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HRD 실무를 하시는 분, 두 번째는 사내 강사든 전문 강사든 강의를 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퇴직을 준비하거나 퇴직 직후, 앞으로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와 같은 세 분류에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블로그에 글, 그리고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조금 더 광의로 본다면은 취업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취업 경험,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 HR리가 사실은 사람을 뽑는 인사부서 산하에 있습니다. 큰 바운드를 치면 인사고요. 그 안에 HR리 직무를 하는 것 뿐인데, 그때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취업 준비에 대한 간간히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썼던 것들을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시각적인 자료 또는 오디오 자료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저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라이브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하루 이틀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물론 지금까지 축적된 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살레움 나고 또 시의적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중심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와 같은 영상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히
용기를 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 촬영 장소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 집의 거실입니다. 거실에서 찍고 있습니다. 가급적 많은 곳에서 뭐 길거리든 아니면 카페든 아니면은 뭐 실내든 아니면 경치 좋은 곳이든 뭐 때로는 뭐 차 안에서든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또는 그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가급적 라이브로 여러분과 많이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기왕 뭐 이렇게 촬영하는 거니까요. 연말에 지금 이제 10월 7일, 11월 7일이죠. 올해도 한 7주 정도 남았는데 일단 HRD 실무자라면 내년도 사업 계획에 연동된 내년도 연간 교육계획 수립에 지금 한참 일하실 때고요. 근데 하필이면 또 회사가 중장기 경영 전략을 바꾼다, 또는 뭐 CEO가 바뀐다, 또는 뭐 기관장이 바뀐다. 이럴 때 내년도 이후, 즉 3개년 또는 4개년짜리의 중장기 경영 전략이 필요하고 그에 수반한 HRD 전략 목표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거를 수행하려면은 사실 한 해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3년 또는 5년짜리 또는 기관장의 임기 연동이 된 중장기 인지육성 전략이 나오고 이거를 꾸준하게 달성하기 위한 인지육성 체계가 수립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어떤 교육, 어떤 제도, 어떤 그 방안들이 필요한지 이것을 추려서 한 해의 연간 교육 계획으로 담아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뭐 메커니즘 또는 뭐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해하시고 그 내년도 연간 교육 계획 수립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전문사라면요, 뭐 일단 여러분들 자녀 기간 동안에 그 목표로 세운 매출 달성하기 위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할 겁니다. 뭐 강의 주제에 따라서 또는 고객사에 따라서 그 강사분의 매출이 등락은 있겠지만은 제가 그 느끼고 그 다음에 들은 얘기로는 예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방하고 계신 분들은 뭐 능력자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좀 떨어지네 라고 생각하시고 있다면 뭐 그것은 무능보다는 어떤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그로 인한 매출이 감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내년도 또 기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내 강사라면은 뭐 루머일 수도 있는데 미확인이지만은 지인으로부터 들은 거는 사내 강사를 축소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은 다른데요. 불황일수록 직무에 대한 능력 개발에 대한 관심은 커질 거고요. 큰 돈 안 들이고 교육에 대한 니드는 커질 거고요. 따라서 외부에 그 위탁을 보내는 교육보다는 사내에서 사내 강사를 활용한 교육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영업적이거나 고객 접점 또는 비용 절감, 생산성 제고 이런 부분은 사내 강사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사내 강사를 강사로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냐,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냐,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냐, 이 부분은 또 다른 이슈가 됩니다. 어쨌거나 사내 강사를 활용한 사내 집합교육에 대한 니드는 커질 거다. 그렇지만 이것이 사내 강사 양성이라는 니드가 발생될 거냐는 사실 별개 문제가 되더라. 이거는 이제 기업의 여건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요. 아무튼 사내 강사에 대한 필요성은 커질 것 같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세 번째 대상자의 그 퇴직을 앞둔 분 또는 뭐 퇴직하신 분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퇴직을 앞둔 분들의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퇴직의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퇴직을 각오로 한 준비 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퇴직 이후의 삶 1년을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실무 1년을 모르기 때문에 겪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1년만 지나면 사실 어려울 게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퇴직 후 1년이라는 사이클을 겪고 나면은 아하 이렇구나라고 느끼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이 크든 적든 퇴직 후 홀로 서기에 하신 분이라면은
홀로 서기의 1년 사이클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큰 경험입니다. 그것은 근데 막상 퇴직하고 직접 경험하기 앞서서 퇴직하기 최소 1년 전부터 퇴직이라는 관점에서 그 1년을 조망해보는 그런 준비 기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퇴직 후 내가 무엇으로 먹고 살 건지, 즉 자신의 가치를 매출로 발생시키는 상품과 서비스는 무엇으로 할 건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준비 기간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리고 막상 내가 그 퇴직 후에 겪는 1년이기 전에 시뮬레이션으로 1년을 지내보시는 것도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무엇으로 먹고 살 건지에 대한 시작점은 현직에 있으면서 자신이 경험한 지식과 기술과 경험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는지 제안하고 싶고요. 재취업을 생각하신다면은 일단 지금 신문지상에 나타난 그 자료들, 그 통계 자료들 또는 뭐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재취업의 성공 가능성은 뭐 개인차, 업종에 따라 그리고 퇴직하시는 분의 그 스펙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직종에 동일 직무로 갈 거냐, 다른 직종에 동일 직무로 갈 거냐, 동일한 직종에 다른 직무로 갈 거냐, 이 중에 가능성이 큰 것을 선택하셔서 그쪽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올해 한 7주 남았는데요. 내년 이후를 잘 대비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현직에 계신 분들 아무래도 내년도 그 경제 전망이 좋진 않습니다.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회사 입장에 보면은 그 손익 또는 뭐 매출 계획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이 혜택들이 내년에도 똑같이 유지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그리고 수행 능력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준비 기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RD 담당자라면은 CEO의 교체, 기관장의 교체 또는 중장기 경영 전략 변경에 따라 공격적인 인재 육성 전략에 대한 수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또한 챌린징한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요.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년과 유사한 내년도 사계획 짜기보다는 경영진이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HRD 전략을 한번 이참에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야기가 무거워졌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과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소소한 주제에 대해서 각종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러프하지만은 동영상으로 남아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유튜브 채널 HR리스트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참에 꼭 좀 구독해 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튜브 채널 HR리스트를 시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